(7월 28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증시에서 우리가 유럽이 지금 다시금 미국하고 유럽이 미국과 지금 관세를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 15% 정도 관세를 지금 매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바빴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를 피한 게 아니고 진짜로 바빴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유럽과의 관세 부분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닥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닥스 지수가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0.95%까지 빠졌다가 0.18 마무리 10% 상승은 못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가장 큰 수출 국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독일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15% 관세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높은 관세이긴 합니다. 높은 관세인데 워낙 막 50% 막 이러다가 15% 정도 관세 양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를 이제 몇 프로로 관세를 할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전국이라든지 그 부분을 거칠 때 일본은 미국하고 계속 관세 협상을 했었거든요. 한 8번 정도 했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관세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25%, 일본은 24%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관세 협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밖에 차이 안 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미국이 만든 게 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15% 관세 이렇게 지금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까지가 시한이긴 한데 지금 다 됐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좀 세게 때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먼저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한 관세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긴 합니다. 고민이 있긴 하고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우리 관세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분위기는 우리가 관세가 제대로 협상이 될 때의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참고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꽤 많은 금액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삼성전자가 갑자기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갔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을 때예요. 실질적으로 TSMC를 누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못 쓴 가장 주된 이유는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있으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를 하죠.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이거 만드는 건 누가 만드냐 하면 TSMC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HBM이 들어가는 부분이 SK 하이닉스하고 그렇죠? 그리고 HBM 안에 들어가는 뭐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가 HBM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SK 하이닉스 대 지금은 마이크론 지금 하고 여기에 삼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파운드리를 한다는 것은 여기 윗단에 있는 TSMC하고 삼전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시면 체크. 사실은 삼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파운드리도 하고 HBM도 하죠. 얘들은 둘 다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받은 부분이 테슬라 물량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면 엔비디아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HBM도 삼전 걸 쓰면 삼전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강한 그런 반도체 회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예전부터 말씀을 해드렸던 견해였고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든 끼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오르면은 여기 위에 부딪히는 자리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긴 한데요. 더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니 참고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작해서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오션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오션 예전에 이제 우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조선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카드가 되다 보니까 항상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조선주들이 움직였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나오션이 돌파하는 첫봉이 지금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 첫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몰고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92,800원이거든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92,800원 저점 기준 깨지지 않으면 홀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가 돌파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공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자리 수 정도 수익률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수준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저점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뜨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고 가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솔루션이 오늘 4%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경주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주에 같이 세미나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도 둘러도 보고 밤에는 둘러 앉아서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차전지 업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제 2차전지 종목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고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이제 보는 것처럼 바닥을 잡고 턴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급하게 파는 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고점 되는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르면은 44만원 언저리가 고점이 됩니다. 저항선이 있으니까 한번 끌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내 종목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쉽게 그냥 버리는 그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묘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묘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는 LCD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OLED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OLED 부분에서 LCD하고 OLED를 해보면 OLED가 저전력입니다.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이 아니죠. 리지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굽지가 않아요. 이렇게 탁 되어 있으면 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제네시스도 그런 것 같은데 모니터가 턱 올라와 있는 게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도 멋져 보이지는 않던데 근데 플렉서블 그 OLED는 플렉서블 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멋진 모습 그 다음에 해상도 부분을 보더라도 OLED가 해상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쪽으로 채택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우리 저번에 덕산 네오룩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심심찮게 좀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송배전에서 일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조선 역시 방산, 반도체, 2차전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바랍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17% 정도 중이고 솔브레인, 원익 IPS, SNS텍, 동진, 세미캠 맞죠? 그렇죠? 그쪽으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BHI는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단지 오르기 시작하면 이번 고점인 47,600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탈 가격 저점 수준
저점은 여기로 잡고 보세요. 39,350원을 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우리 경주에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업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업종 부분에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설명해 드릴 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5G, 6G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렇죠? 5G, 6G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AI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은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5G 폰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면 기계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통신망 깔리는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하고 지금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 RFHIC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70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끌고 가고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통신 종목들도 5G든 6G든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점을 추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이 방송이든 유튜브든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대응을 한번 잘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내일은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같이 한국경제TV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유튜브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니까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